왜 편입을 하게 됐느냐? 편입 전 영어 베이스 그럼에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냥 마지막 기출 풀고 시험을 보러 가야 돼.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입 추천한다의 그 첫 번째 기준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생활은 어떤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입생 차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편입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체능인 연기과에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과로 일반 문과 편입을 준비해서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체능에서 갑자기 인문 계열로 편입했다 보니까 주변에서 엄청 많이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편입을 하게 된 건지, 편입 준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리고 옮긴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만 썰을 풀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그럼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03년생이고요. 전적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였습니다. 막 비밀은 아닌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4년제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을 하다가 참고로 저는 예고, 예대 이렇게 진학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병행해서 편입영어 준비해서 합격하고 이제 중앙대 3학년으로 지금 2, 3학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주셨던 게 왜 편입을 하게 됐느냐 이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에 예체능에서 이런 인문사회 계열로 편입한 케이스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예고 다녔었고 그리고 힘들게 입시해서 대학교 연기과까지 진학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편입 영어 준비를 그것도 일반 문과로 왜 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뭐 당연히 좋은 대학에 다녀보고 싶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거는 당연한 그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연기를 하다 보면은 학업의 공부 자체에 조금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할 수 있는 게 연기밖에 없어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20살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재밌게 놀고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나는 연기 말고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서연이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사교육도 받고 공부를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편입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체능에서 다른 계열로 편입할 수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그럴까? 일단 아직 그래도 난 아직 조금 어리니까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그걸 알게 됐을 때가. 그래서 막 서칭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다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수학을 포기한 지 좀 됐으니까 이과 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약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요. 3학년 1학기까지는 학점을 마저 채워야 돼서 학교를 다니면서 인강을 들었고 이제 종강하고 휴학을 하고 현강으로 가서 학원 다니면서 나머지 반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원이랑 인강 차이 추천 제가 어느 학원 다녔는지 어느 교수님 수업 들었는지 어땠는지 누구한테 뭘 추천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얘기할 게 되게 많긴 한데 그런 것들까지 얘기하면은 한 1시간짜리 영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 공부에 관한 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따로 공부법, 꿀팁 약간 이런 거 또 따로 찍어볼게요. 그걸 얘기해야 된다. 편입 전 영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수시로 듣고 그리고 뭐 토익 같은 것도 준비해본 적이 없고 해서 이런 지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중하 맞히면 저는 한 중하? 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하는 아니고 그냥 하. 베이스가 약간은 그냥 남아있다. 그냥 알려주면 이해는 한다. 이 정도였어요. 딱 그 정도. 초딩 때부터 고1 때까지 열심히 했으면 베이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다, 못하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저는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웠고요. 교수님이 하라는 거를 빠짐없이 다 했어요. 그래서 편입 영어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이다. 마지막 남은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바늘구멍인 것 같고 이래서 그 말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붙고 나니까 그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잘하지 않아도 나처럼 노력하면 붙을 수 있구나를 좀 깨닫게 해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영어를 지금 이만큼 하는데 할까? 이만큼 했는데 괜찮을까? 또 나는 뭐 영어 잘하는데 쉬울까? 이런 거 아예 그냥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시작했을 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정말 이 악물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동일계 편입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학계서 이런 것도 2차 가면은 있는데 그런 건 저는 다 그냥 제가 혼자서 썼고요.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 1차 영어 시험 잘 보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잘 써내면 크게 합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예측이에요, 이건.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럼 편입을 추천하냐, 안 하냐. 힘든 걸 떠나서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결과 기다리면서. 1차 합격도 좀 하고 2차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험에, 이 무섭고 위험한 시험에 내 1년을 투자했다는 게 와, 내가 뭔 생각으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엄청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입 추천한다의 그 첫 번째 기준은 정말 내가 독하게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런 도끼가 나올 만큼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이걸 첫 번째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만약에 내가 쏟아부은 이 1년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돌아와도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두던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수처럼 완전 어렸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다 2학년, 3학년일 때 나는 이 1년을 여기다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남들 이제 공모전 나가고 막 대회 활동하고 스펙 쌓고 이런 1년을 나는 그냥 영어 공부 그냥 이 편입 영어 공부하다가 끝이 났구나. 이런 허탈함이 굉장히 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하고 나서 생활은 어떤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안 좋은 점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 너무 좋고 단순히 중대에 붙어서라기보다는 이 편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내가 잘 마무리를 시켰구나라는 이 성취감에 정말 많이 자신감도 올랐고 다른 것들을 막 다양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이 의욕과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제 자신한테는 많이 성장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진 것 같고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들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편입생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친구들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입생 차별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자체에서는 편입생이라고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뭐 있을까? 다 할 수 있어요. 홍보대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지금 교내 방송국 들어가 있거든요. 방송국도 다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즉 이제 학우들이 어떻게 나를 대할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당연히 그건 있어요. 그 국문과면 국문과 안에 제가 이상학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세터부터 함께했던 그 이상학번 그 친구들 그 무리에 내가 끼고 어울린다? 요거는 양심적으로 바라면은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거 외에 같이 편입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들어가서 사귀는 친구들
그리고 저 방송국 들어간 것처럼 내가 교내 활동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지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느끼기에 누가 저를 편입생이라고 막 차별하거나 약간 편입생?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한테만 티를 안 내주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차별 이런 거 못 느끼고 약간 친구가 없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전인데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다니고 혼자서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친구들도 좀 있고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편입 준비 꿀팁을 전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입 준비 시작 전이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도끼를 품을 만한 원동력이 되는 명확한 이유와 목표가 있는가, 이거 정말 잘 생각하고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편입 전에 막 편입 단어 외워야 될까? 뭘 해놔야 될까? 뭐 대외 활동해야 될까? 자소서 쓰고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토익 고득점 만들기, 고득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학점 관리하시고, 요 두 개만 저는 딱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추가로 운동하기, 웨이트,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운동까지 세 가지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토익도 이미 900점대고 학점도 뭐 4점 넘는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카바이블 A권만 사셔서 거기에 있는 표제어만 아예 그냥 DNA에다가 그냥 새겨두시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편입 시작하면 그 단어, 뭐 문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단어 이거를 끝날 때까지 그냥 토 나올 때까지 토 나와도 그냥 보면서 토할 정도로 그렇게 지겹도록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들만 딱 해놓고 이제 싹 세팅해놓고 도끼를 품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서 넣어야 될 우리 지금 올해 편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다른 분들은 여름방학 때 슬럼프가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휴학하고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처음 가져보는 시간이라서 막 정신없이 공부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9월, 10월 이렇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힘들다고 잠깐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눈 깜짝하면 그냥 원서 접수 날이 돼요. 그럼 이 시간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원서 접수하면서 그냥 마지막 기출 풀고 시험을 보러 가야 돼.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지옥 같고 힘들어도 지금 단어 한 장 더 보고 단어 한 시간 더 보고 그리고 기출 같은 거 하나 더 풀어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리고 단어 한 번 더 보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합격을 가르는 거는 끝까지 했냐 안 했냐예요. 끝까지 했냐 안 했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가 뭐 영어를 잘했다거나 뭐 막 언어적 센스 뭐 이런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마지막 시험 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정신줄을 붙잡고 단어를 외우고 기출 복습하고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붙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합격했으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만 한다면.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편입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말하고 나니까 속이 조금 후련하고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편준생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들 댓글 많이 남겨주신다면은 공부법이나 시험 꿀팁 같은 이런 공부에 관한 것들만 또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 영상 아니어도 저는 학교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방송국 생활들, 제가 좋아하는 예쁜 것들,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올릴 거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모두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원하는 학교 가시길 제가 진짜 기운 팍팍 드릴게요. 편준생이 아니시더라도 이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에게 하고자 하는 일 잘 풀리도록 행운이 따르도록 제가 항상
가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